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 시간에는 이보영의 체험적 영어 공부 10대 원칙, 튼튼한 기초와 말하기, 고침의 반복이 내 영어 실력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보영 씨는 웬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EBS FM 모닝 스페셜 진행자이셨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 학사, 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이화여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따신 분으로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나온 출처는 여기 있고 밑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몽땅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왕창 줄였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는 이렇게 제목만 제가 따왔고 6번에 10번까지도 제가 몇 개는 줄이고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 영어 공부의 가장 큰 적은 공부라는 중압감. 그저 친하게 노래 부르고 비디오도 보고 하다 보면 영어가 늘게 마련. 예. 이거 전에 이제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죠.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 오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분 말이 살짝 방향을 다르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늘 했거든요. 영어를 공부로 하면 안 된다. 놀이로, 취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아주 좋습니다. 영어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영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 실력은 엄청나게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팝송에 관심이 많아서 팝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수집해서 팝송도 외우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스포츠 이런데 그래서 미국 스포츠 잡지를 구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어가 느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제 같은 경우는 또 이 천문학, 우주학, 우리 인류의 기원, 우리 우주의 기원, 또 생물학 이런데 제 관심 많아서 저는 그 유신론자 이제 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싶었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동영상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그건 공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해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그냥 저도 모르게 늘게 된 것이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제 영어가 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이미 영어 실력이 상당히 마련돼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됐는데 요즘도 제가 동영상을 많이 보지만은 요즘은 제가 이제 그 CNN을 많이 봅니다. CNN도 물론 이것을 공부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도 공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나라 뉴스 방송도 잘 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봅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근데 영어 방송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가는 내용의 흐름이라도 제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CNN을 자꾸 봅니다. 물론 재밌는 것도 많죠. 한데 또 재미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영어는 너무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그 영어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 공부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방법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가장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런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죠.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에게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위해 영어를 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치고 포기하죠. 그런 별로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방법이 시원찮아도요. 거기에 어떤 취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뭔가 부담이 없고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면 반드시 영어 실력은 늘게 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오래 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중압감, 영어를 공부로 너무 공부로 시작해서 막 정밀하게 예를 들면 뭐 독해를 할 때도 막 단어를 찾고 줄을 치고 구문을 막 이 노트에 적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취향이 맞지 않다면은 과감히 그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선의 방법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의 방법이라도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지속 가능성,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가 흔히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stainable 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이 개발 발전이란 말인데 아무리 발전이 좋지만은 그 발전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앞으로 한 30년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한다. 근데 그것이 그 30년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후손들에게 독이 된다면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타격을 주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술을 이제 좋아하는 분이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술을 계속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술을 계속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 몸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건 sustainability, sustainable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요, sustainable method, sustainable way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자기가 쉽게 느끼고 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부 방법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공부 방법을 자꾸 바꿔보십시오. 이보영 박사님 이 생각이 이분도 이제 이분 순토종이십니다. 뭐 외해외 유학한 적도 없고 순수 국내에서 이 공부를 하시는 물론 이분은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그 뭐 겉에 올라가면은 물론 저는 겉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결국은 공부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하면은 접근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몰라도 재미있고 아기자기할지 몰라도 결국은 오래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별로 소용이 없다. 이것을 아시고 2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왕도는 없다. 다만 실정이 나면 방법을 바꾸라. 이것도 저하고 방법이 비슷하네요. 저는 인내를 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인내심은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무한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약간씩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부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평생 지속할 수 있고 그 엄청난 인내력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꾸 바꿔보십시오. 방법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뭐 그거를 자기 방법을 하다 하시지 말고 아예 애초부터 작정을 하시고 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막 따라가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아예 전부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뭐 처음에는 몇 번 시행착오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그것을 평생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차선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 아무리 초라한 방법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속이 있습니다. 멋은 없지만 겉으로 봐서는 별로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 방법이죠. 자, 3번. 자기에게 절실한 내용을 갖고 반복하라. 돈 문제는 머리에 속속 들어올 것. 자, 이 자기에게 절실한 내용을 갖고 이게 바로 자기의 어떤 취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영어를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자기의 어떤 취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어책을 영어 원서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이 있더라도 저는 번역본을 보지 않고 반드시 원서를 봤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내용이면요. 사실 원서를 보는 것이 훨씬 번역본보다 전달력도 뛰어납니다. 영어를 조금만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취향,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영어로 해보라 이거죠.
뭐 싫어하는 내용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시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영어로 자꾸 보라 이겁니다. 4번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것마다 짧게 영어로 생각하고 말해보는 습관을 들인다. 예, 이거 저는 이제 이미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의 한 80% 정도를 영어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물론 제가 우리말로 영어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다 옳은 영어일까요? 천만의 말씀. 틀리죠. 엄청나게 틀립니다.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틀린 영어도 자꾸 해보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틀린 영어도요. 제가 이미 어떤 문법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왕창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어떤 그런 비슷한 표현을 제가 만나게 되면 바로 흡수를 하게 되죠. 바로 섭취를 하게 되고 바로 익히게 됩니다. 그 뭐 그런 표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표현이 와봐야 그것에 자극도 없고 그것을 익힐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실제 영어 미국 사람이 말한 미국 사람도 아무나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미국 사람이 말한 그런 말이 있다면은 당장 그것을 제가 제 것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뭐랄까 자꾸 영어로 생각하고 자꾸 영어로 쓰고 하면요 뭐 낙서 등등 모든 것을 영어로 이렇게 메모 이런 것을 다 영어로 하게 되면요 그것이 뭐 이제 그 자체가 물론 바로바로 넓지는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영어에 대한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가 있죠. 영어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죠. 자꾸 틀리고 자기가 모르는 표현이 자꾸 이제 우리말로 저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어느 다른 상황에서 뭐 텔레비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잡지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읽게 되면은 금방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공급이 따라오는 것이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요 공급에 불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학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뭐 늘 영어로 생각하는데 영어 표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영어 문장에 대한 갈망, 이게 이제 그 가격인데, 그 제가 영어 문장을 별로 안 보고 뭐 영어 방송 별로 안 듣는다면 그 갈망이 엄청 뛰어오르겠죠. 아, 이거 되게 배우고 싶은데 만날 길은 없고, 미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영어 올바른 표현에 대한 갈망이 이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제 제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매일 뭐 영어를 보고 소설을 보고 뭐 잡지를 읽고 또 뭐 이렇게 그 영어를 접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별로 오르진 않겠지만은 다량의 그런 수요가 충족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실력이 엄청 왕창 느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스스로 이렇게 그 습관을 들이면 이것은 엄청난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이 있게 됩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올바른 표현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고 싶어서 갈망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알고 싶은데 이걸 어디 찾을까?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보면 그 공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5번. 가만히 있으면 영어를 쓸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서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뭐 이제 항상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인데, 제가 요즘은 뭐 저 집에 이제 방콕을 하고 있으니까, 방에 콕 박혀 있으니까, 뭐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뭐 옛날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특히 뭐 학생 때는 뭐 엄청났죠. 뭐 길에 가는 외국인들은 다 제 차지입니다. 거의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죠. 뭐 그다음에 약속을 정하고 또 오래 친구로 사귄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디 자기 나라 가더라도 또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카드 서로 보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좀 적극적인, 결국은 영어에 대한 취미가 필요합니다. 예. 영어를 이제 아까 제가 뭐 수단으로 삼으라 했는데, 사실 저는 영어가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제게는 영어가 사실 영어가 또 하나의 취미입니다. 영어 자체가 취미입니다.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기분 좋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영어는 제 하나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은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행운하죠. 행운한데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영어 자체가 느는 그 다른 설 기회가 없어도 수단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 영어 자체가 느는 것이 늘 기쁘고 좋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어를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사용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설 기회를 찾으시고 이 설 기회를 찾는 것도 뭐 어떤 좋은 수단이 되면은 좋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 아까 그 이보영 씨처럼 뭐 이봉 박사님처럼 이렇게 뭐 뭡니까 이 저기 돈으로 생각하라 이건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 영어로 된 그런 주식 기사를 보라 이거죠. 그럼 얼마나 그 머리에 속속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돈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그럼 뭐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죠. 그 사람이 경제적인 경제 그 뭐 파이낸셜 뭐 이런 그 뭐 뱅킹 이런 쪽을 뭐 이카노미 이런 쪽을 익히게 된다면 그걸 때문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전공 영어 전문 영어라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까지는 영어 실력이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6번. 자, 이제 뭐 6, 7, 8 해서 원래 10번까지 있는데 두 개는 그 사이에 두 개는 줄여버리고 제가 세 개만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아주 공감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 무조건 듣기만 하면 언젠가는 들린다. 기본 어휘력 발음에 대한 이해 없인 천만의 말씀. 사실 이것도요. 뭐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버리면 당연히 늡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수요가 되어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모르는 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을 스스로 늘리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딸리게 되고 공급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그 어느 정도 이 의학이라는 것은 좀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너무 쓰기만 집중한다든지 너무 읽기만 읽기는 뭐 모든 것에 공통이 돼서 좋습니다만은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어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가장 빨리 높일 수가 있죠. 원어민들은 골고루 합니다. 골고루. 물론 원어민들 중에서도 이제 쓰기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쓰기는 사실 원어민도 잘 못합니다. 그건 뭐 원어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들 뭐 글 잘 쓸 것 같죠. 한번 쓰라고 해보십시오. 뭐 이상한 글들 많이 나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써놓으면 그게 뭐 글이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이 글하고 이 저 말이란 것은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말하고 그대로 해서는 글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학 실력에서는요.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독해가 모든 내공, 영어 내공이 기본인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독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어휘를 별도로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약간 조그만 단어 그 사전을 하나 외웠습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너무 특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영어 많이 읽은 사람 따라갈 수 없듯이 영어 어휘가 뛰어난 사람은요. 결국은 시간이 가고 그 사람 노력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어휘 싸움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대한항공 들어갔다가 같이 이렇게 연수받으면서 서울대 영문과 나온 분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연수원에서 같이 이렇게 입사 동기니까 거기 이제 결국은 영어 고수들끼리 모이면요 어휘 싸움입니다. 누가 어휘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독해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어휘가 너무 딸리면 독해 속도가 안 납니다. 자꾸 사진 찾고 하면 뭐 결국은 젖어버리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요. 영어의 기본은 독해인데 독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이 어휘 실력이 딸리는 분요. 뭐 단어 찾으면 되지. 사전 찾으면 되지. 그 사전 찾아서 아는 거하고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하고는요. 약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 나중에 결국은 질적인 차이가 양적인 차이에서 질적인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 단계를 초월해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어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간씩 차이가 결국은 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리죠.
일단 그 단어를 많이 모르면 자꾸 사진을 찾기 시작하면 독해 자체가 싫어집니다.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물론 그래도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나마 근데 그만둬 버리면 말짱 헛거죠. 근데 어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독해를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뜻을 몰라도, 이 문장의 뜻을 몰라도 관계없죠. 어휘를 다 알고 있으면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문장이란 것은요, 문맥 속에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자꾸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 문장의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예, 물론 어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해를 해버리면 어휘도 스스로 깨우치게 되지만 그 정도의 양을 할 그 고수가 아닌 이상 그 정도의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미 고수로 갔다면 그 사람은 어휘가 이미 상당합니다. 그 어휘가 딸리는 상황에서 고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어휘가 딸리는 상황에서 어떤 하수, 중수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독해를 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어휘를요 별도로 많이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사전을 외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휘는 자기가 별도로 독해를 하기 전에 좀 넘치도록 많이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론 어휘 학습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또 어휘 학습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또 여러 가지 제 방법이 아니라 제 여러 가지 과정 체험을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좋은 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어휘가 따르면요 모든 것이 죽을 수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 평소에 틈틈이 단어장을 만들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휘를 틈틈이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휘가 사실 제일 간단해 보이죠. 천만의 말씀. 영어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어휘 늘리기입니다. 독해는 재미라도 있죠. 독해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를 일일이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제일 힘든 게 어휘 외우는 겁니다. 어휘 암기죠. 그러니까 어휘 암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이 이미 판가름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젠가 두드러집니다. 훅 튀어나가죠. 로켓처럼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the first time we have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aims to tackle the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이제 방송에 이런 말도 이 정도는 말은 나오죠. 물론 쉬운 방송도 있는데,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고 해도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어휘들이 있다. 즉, first international agreement aims to tackle risk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런 등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단어들을 보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의 단위라고는 볼 수 없겠다. 어떤 종류의 기사는 뉴스 발표문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단어점은 충분히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어휘들을 기본적으로 익혀놓아 충분한 크기의 어휘 창고,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vocabulary storage 해서 이건 좀 여분으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거기에 필요한 단어만 해버리면요 다른 거 하면 또 모자라고. 그러니까 아예 좀 넉넉하게 어휘는 손해보는 셈 치고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있나, 어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어휘 창고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들리게 하는데 관건이 된다. 이 듣기에조차도 이렇게 어휘가 필요하다는데 독해에는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리고 작문에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다 참 어휘력의 그 용도란 것은, 어휘는 영어의 제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기본이 독해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영어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듣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취하는 것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 쓰기, 말하기,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은 이 독해입니다. 읽기는 모든 그 나머지 기본 가지들의 근본이 되는데 그 읽기의 근본이 바로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 최소한도의 어휘 실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듣고만 있으면 언젠가 들리겠지라는 생각은 참 터무니없다. 이런 어휘력은 많은 읽기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독해를 하면요 사실 어휘도 늡니다. 그런데
독해를 상당히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너무 독해가 이미 기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독해를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해를 이 어휘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켜 놓고 독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뼈 빠지게 뭐 빠져라 이렇게 그 독해를 하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독해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독해를 하면 단어를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계속 그 단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더 세련되고 더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뜻을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의 단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독해를 많이 한다고 어휘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 독해를 유지하는 것은 뭐 독해가 최고지만은 상당히 후달리는 그런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독해를 자꾸 한다고 어휘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휘가 독해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어민들은 다릅니다. 원어민들은 처음부터 이미 모든 그런 필요한 그런 상황에 어떤 그 환경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요 영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국어 많이 하듯이 원어민들도 영어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살면서 영어 배우는데 사실은 맨날 영어를 배우죠. 어릴 때부터.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미 영어를 뭐 이미 마스터해 버립니다. 그때 이미 대부분의 어휘를 이미 마스터해 버리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러면 억지로라도 어휘를 좀 외워야 됩니다.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요. 자, 괄호. 역시 자신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읽을거리나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내용이면 더 빨리 와닿을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어휘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신이 재밌는 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는 자동차 안에서 편안히 테이프를 들으면서 괄호. 물론 계속 따라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다.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뭐 어휘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휘 제가 이 공부는 제가 나중에 또 저는 어휘 공부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휘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뛰어난 것이 작문 공부를 많이 해서 작문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어휘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단어를 새로 알게 되면 그 뜻과 발음을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단어를 이용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문장을 만들어 보아야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것도 뭐 단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가 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가는 아예 진도가 전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 합니다. 이 진도가 안 나가면요. 아무리 인내심이 뭐 좋은 사람이라도 금방 그만둡니다. 일단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제 보는 그와 어떤 희망, 어떤 전망, 그 다음에 뭐 기다림, 이런 것이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진도가 느리면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자, 이때 그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들과 만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도 정확히 발음 원칙 따라두고 뭐 이런 발음 원칙을 저는 모릅니다. 물론 이분 다른 어떤 저도 조금 할만합니다만은 혹시 또 처음 보는 분들 이게 뭔가 이게 또 별도로 해야 되는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단어라는 것은요. 한 단어 사전에 찾아서 그 사전에 있는 발음을 외우십시오. 특히 스트레스, 워드 스트레스, 우리말로서 액센트. 스트레스는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정확히 못 외우면 그 단어를 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발음을 외우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외우는 만큼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외우면 50% 외운 것이고 그 단어의 발음을 외운 것이면 100% 다 외운 것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안 하면 그건 다 못 외운 것입니다. 그만큼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단 한 단은 발음이 잘 돼야지 결국은 듣기도 좋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한 단 한 단의 발음을 자체를 모를 때 얼마나 그 기가 죽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토네이션이 아무리 뭐 미국 사람 흉내내려고 뭐 리듬을 타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그 단어가 어떤 할 때 있고 자 그래야 여러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리 들리는 단어를 당하지 않고 그때그때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기본 문법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다. 우리는 이 법이라는 말이 주는 정확함 때문인지 문법에 몸소리를 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도 말을 말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사실은 이거 미국 사람 안 하지 않냐. 미국 사람 이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 사람은 어릴 때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미국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 법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만드는 기본적인 법칙은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바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서 그 문법 규칙을 이미 익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으로 막 외우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맨날 들어서 그것을 익힙니다. 자, 예를 들어 we have recommended against it. 우리는 그에 반대하는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반대하라고 권장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자,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recommend against 등의 단어들의 의미를 다 한다고 해도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앞뒤 위치를 정해 문장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 그저 단어들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다. 왜 위가 have 앞에 나왔는지 have 왔으니 뒤에 온다는 과거분사가 오겠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충일 말이 오겠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 요소들의 나열 순서를 이해하고 있다면 누군가 이런 말을 내게 들려줬을 때 이제 이 단어 바로 뒤에 이거 듣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란 것이 사실은요, 뭐 have 뒤에 pp가 나온다, 비동사 뒤에 pp가 나온다 이런 거를 그 pp 그러니까 과거분사를 정확히 발음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의 그 자음은요, 영어라는 것은 항상 모음 위주입니다. 모음을 정확하게 우리말보다는 우리는 모음 자음을 동등하게 대우하죠. 그래서 밋밋하며.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의 그 스트레스 우리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모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음은 그만큼 밀린다는 거. 그러니까 자음은 발음을 안 해버립니다. 뒤에 나오는 자음은 거의요. 불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탈락해버리고 영어도 이미 탈락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을 똑똑하게 끝까지 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문법 규칙을 알고 있으면 비동사 뒤에니까 pp가 나왔겠구나 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다 안 들리더라도요. 이것이 그러니까 문법이 듣기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법은요 듣기에 도움을 주고 독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게 동사인지 저게 동사인지 헷갈릴 때는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동사라면 S가 붙였는데 S가 없으니까 이건 동사가 아닌 명사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법은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꼭 문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문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시험을 위한 그 잠깐의 어떤 그 뭐랄까 장난이고 진짜 우리가 문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듣기, 독해, 특히 영장문 이런 것을 위해서 문법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문법이 안 되면 언어의 어떤 기본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규칙을 배웁니다. 몸으로 그냥 배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책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맨날 듣는 게 그 규칙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자, 리스닝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정확한 발음 원칙 이해다. 발음하면 언뜻 뭐 P, F, R, L 등의 자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낄 법한 영어 그것도 스피킹과 리스닝의 어려움은 모음의 구별과 전체 억양, 리듬에 있다. 영어는 철저히 모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듬이 있고 그래서 그 강세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요. 자음을 굉장히 우리말은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말은 자음을 절대 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예를 들어 이것도요. 가장 어렵게 느낄 법한 영어 그것도 다 발음하죠. 자음이 정확한 게 우리 발음이고 영어에서는 자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이 듣기가 좀 우리가 좀 듣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리듬이 워낙 이 리듬 언어, rhythmical language이기 때문에 말의 넘나지, 강약, 장난 등이 그리 폭이 크지 않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 이게 다 이제 어떤 모음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말을 조용조용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영어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무시한 채 우리식으로 발음하게 하면 또한 영어일 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상대가 거의 알아듣기 힘든 한국식 의향이 셈이다. 자기 귀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발음 적어놓은 거 있죠. 그것은 자음을 다 발음한 거예요. 자음을 열심히 다 적어놓은 거죠. 그대로 발음하면 외국 사람이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영어에서는 그처럼 자음이 완벽하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음이 가장 먼저 강하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음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하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알아듣기가 그만큼 힘들게 된다. 영어의 발음, 자음과 억양은 전문적으로 그 원칙을 배워야 하는데 자모음과 시중 교재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문 실력이 부족하다. 왜 우리가 듣기가 안 되는가? 여기서 구문 실력.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어휘 실력 부족이 나왔죠. 그다음 문법 실력 부족이 나왔죠. 그다음 구문 실력 부족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듣기가 안 된다는 건 참 웃기는 소리죠. 듣기에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냐? 듣기는 구어체 문장이고, 듣기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이런 문법 이런 것은 문어체인데 왜 그게 서로 연관이 있느냐? 예,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해놓으면 덕을 분명히 봅니다. 안 하면은 그럼 손해를 보겠죠. 뒤집어 말하면은. 해서 이걸 본다는 것은 안 하면 그만큼 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안할 때는 I'm sorry that. 상대말 동의하지 않을 때는 I just don't think I can agree with that. 반대로 동의할 때는 I can't agree with you more on that. 당신과 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최고로 동의한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라고 한다든지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 즐겨 쓰는 구문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구문들을 상황에 따라 제대로 쓸 줄 알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반은 벌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다. 일단 말의 앞부분의 구문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으면 듣는 순간 아 이게 사과하는 말이구나. 아 이게 동의한다는 말이구나 하는 감이 빨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정작 더 중요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재빨리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세 단어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I'm sorry that. that까지 쓸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I'm sorry 이렇게 뒤에 문장이 나올 때 쓰죠. 그러면 I just don't think. 아니면 I don't think 많습니다. I don't think. I just don't think. 이건 좀 강조한 표현이고 I don't think 이런 말을 미국 사람 굉장히 이런 단어 이런 것을 한 단어처럼 우리가 외우는 게 하나의 청크라지 이것을 의미 단위로 하는데 청크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통째로 한 단어처럼 외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 문장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석적으로 외워서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많은 문장을 말하겠다 이게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전부 따로따로 해서 한 단어처럼 그렇게 외우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분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말을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원어민들이 한 단어 한 단어 쪼개서 나중에 그걸 붙여서 말합니까? 원어민들은 통째로 배웁니다. 원래 배울 때부터 통째로 하고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하죠. 이제 분석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영어 문장 여러 개가 정신없이 귀를 강타하는데 그때그때 알아듣고 다음 문장을 또 들어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므로 한 문장 안에서도 일일이 단어마다 신경을 다 쓸 수는 없다. 그중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면서 함께 리듬을 타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 그 본인은 분명 온 신경을 다 모아두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들을 때는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되어도 듣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때는 집중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도 좋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듣고 받아쓰는 연습 딕테이션. 딕테이션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좋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딕테이션. 이건 외대 통일대학원 가려면 딕테이션 엄청나게 해도 가서도 딕테이션 엄청나게 한답니다. 예. 자. 듣고 받아쓰는 딕테이션이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쉐도잉 연습. 쉐도랑 그림자처럼 따라간다는 말,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대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좋죠. 당연히 좋겠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또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워낙 부족한 나머지 최근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뉴스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많은 단어들이 그냥 귓가를 턱턱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늘 CNN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놓쳐버리면요. 그간의 뉴스가 나중에 나올 땐 좀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 매일 들으면 아주 그냥 늘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엄청나게 쉬워져 버리죠. 예, 우리가 아무리 모국인이나 외국인이건 간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안다는 거, 우리가 꼭 들어서 안다기보다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냥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무작정 들어서 그냥 이 청취력, listening, comprehension 이것만 가지고 하시려 하지 말고 이미 듣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척하면 삼척으로 이미 알아버리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책을 독서를 이렇게 방송을 듣건 뭘 하건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듣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자 발음이 나오네요. 발음. 자, 이번에 발음, 저는 참 이보영 박사님이
순토종 그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저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고 해서 또 뭐 굉장히 또 미인이시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이분 팬인데 내용을 제가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을 봐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분 뭐 영어 회화 책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몇 가지 표현 이런 거 제가 그것도 역시 한 20번 정도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는 MP3 그걸로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분의 뭐 책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좋죠. 자, 좋은 발음이란 영어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말한다. 너무 많이 혀를 굴려서도 코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듣는 이의 귀에 대단히 거슬릴 뿐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다. 오로지 자기만이 난 미국 사람 같이 했다 하는 엉뚱한 자만과 자족감만 줄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이게요,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 이게 좋은 발음입니다. 막 굴린다고 막 혀를 너무 굴려서 막 그냥 코소리를 내고 막 그냥 이거 참 안 좋습니다. 그 미국 사람 중에서도요, 발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평범합니다. 발음이요.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아주 바쁘게 뭐 아리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좀 밋밋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빵빵 울리죠. 이렇게. 그 유명한 앵커일수록 그렇습니다. 초짜 앵커들은 막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나름대로 신나게 하지만은 그 초짜, 그러니까 뭐 날라리 뭐랄까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발음 아닙니다. 더 사람이 익어지고 더 실력이 들어가면요,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평범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속에 내공이 커지는데 들어보시면요, 힘이 빵 빠방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게 좋은 발음입니다. 예, 뭐 별로 힘도 없으면서 겉에만 졸랑졸랑 하는 거, 이런 건 사실 별로입니다. 자, 또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필자 입장에서 필자는 함께 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The world's fastest Korean speaker, 한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사람, 이분 제가 말도 들으면 영어도 정말 빨리 하고 우리말도 정말 빨리 하십니다. 예, 아주 굉장히 빨리 하십니다. 예. 자, 즉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빨리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하지만 필자는 나 자신의 문제를, 이거를 이제 그 자신의 문제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요, 좀 느리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고,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좀 어눌해 보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처럼 들리죠. 말을 너무 세련되게 막 빠삭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들을 때는 좀 그렇지만 그 나중에 듣고 나면 감동도 없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 잘하네, 내용은 별로 없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 실력이 좀 느리고 이런 사람은요, 그 전달력이 뛰어나고 감동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게 좋습니다. 너무 뭐 영어를 막 빨리 해야 영어를 잘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또 빨리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빨리 안 하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이 워낙 급한, 자, 됐고, 성격이 워낙 급한 관계로 인해,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교과서를 가장 빨리 읽는 사람들이 공부도 가장 잘한다고 하시면, 저도 이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엄청나게 책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가장 잘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누가 더 빨리 들리지 않고 읽는지 경쟁을 붙이신다 하실지도 모른다. 어쨌든 요즘은 일부러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일종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말을 빨리 하면 어쩐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조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면서 말하는 습관도 좋다. 새삼스럽게 R, L, P, F, Z 등의 발음 구별도 함께 영어 문장의 발음 강세 중심은 주로 뒤쪽에 온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한 단어의 강세는 물론 70%가 이름절에 있고 중간에 20%, 나머지 맨 마지막에는 30%인데, 이것은 문장 전체를 인토네이션을 말합니다. 문장 끝 부분을 강조를 해야 그것이 문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잘 나가다 뒷부분이 막 흐려져 버리면 그 문장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영어 문장에서는요, 의문문은 당연히 그쪽에 올라가지만은 의문문도 의문사가 있으면 안 올라가죠. 근데 안 올라가더라도 끝부분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게 사실은 전달력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영어 문장은 대체로 그 부분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영어 문장의 발음 강세 중심은 주로 뒤쪽으로 온다는 것. 수식을 하는 말보다는 수식을 받는 말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더 받는다는 것. 예, 이거 이제 형용사보다는 명사가 강세를,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다 했어요. 좋은 영어 그 발음을,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시면 이것은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이거 저절로 습득한 것이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들었더니만은 그 발음이 그냥 제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모국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고향 말처럼 굳어지더라고 이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평생 못 바꿉니다. 그거는 좋은 발음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평생 못 바꾸고, 좀 뭐 나쁜 발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지만은 좀 그 특이한 발음을 하게 되면 평생 그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발음을 좋은 발음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것은요, 좋은 발음을 많이 들으시면 저절로 다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누구 시킬 필요가 없죠. 저절로, 내가 이렇게 하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 의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또, 문장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만이 상대적인 강세를 받고, 관사나 조동사, 대명사 등 중요성이 덜한 단어들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결 치는 듯한 리듬이 생긴다는 원칙을 이해한다. 예, 영어가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물결이 치는데, 이 물결이 너무 거센 파도가 되면 곤란하고, 그야말로 좀 무게 있는 그런 파도, 그러나 힘 있는 파도, 이런 것이 좋은 발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말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배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굳어버린 것이 아닌 이상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8번 말하기입니다. 자, 말하기. 원래 이제 그 10번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이렇게 해서 말하기 과연 5분간 떠들 수 있는가? 요즘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필자가 학생들 비롯한 시청자들을 보건대 요즘은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수가 적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영어 고수들을 많이 만나보고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공부할 여건이 좋아져도 열정이 없으면 절대 고수의 반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애들은 다릅니다. 어린애들은 언어를 배우는 천재입니다. 어린애들하고 우리 어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최근 조선일보에서 영어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그게 영어의 달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쉽게 영어를 술렁술렁 공부했다,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수월하게 익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예, 맞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미국 가서도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미국 가서 저절로 영어를 했다 이런 사람, 물론 애들이 가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가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가라입니다. 어학을 배우는 데만큼은 어른들은 가랍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른이 만약 가서 그렇게 잘하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북극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요.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다해 정말 힘들게 그러나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예, 영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만나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이보영 박사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뭐 책도 여러 번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니까 역시 그 통하는 게 있네요. 자, 말하기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잠깐 빛을 발하고는 인해 사라지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쓰일 법한 슬랭들은 어쩜 그렇게 많이 잘 아는지.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가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너무 거칠게 화려함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슬랭 같은 거는 우리가 한때 저도 대학 시절에 이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막 뻐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제대로 잘하느냐? 물론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냥 평범한 표현을 알고 그런 표현을 알면 좋은데 진짜 쉬운 거는 한 개도 모르고 어려운 것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이 쌍스럽게 쓰는 그런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뒷골목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 물론 뭐 이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가끔 쓸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표현들을 이제 외워서
물론 그런 표현들을 외우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돌파구를 찾고 어떤 자극을 받아서 진짜 훌륭한 영어를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가끔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늘 말해놓습니다. 정말 고수는 기본기가 강합니다. 평범한 표현을 잘하는 분이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어려운 표현은요. 사실 그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이미 우리 두뇌에 쉽게 박힙니다. 그러나 평범한 표현은 우리 두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익히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원어민이 아니고는 힘듭니다. 원어민들은 그런 쉬운 표현을 천성적으로 이미 배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익힌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 자기 두뇌에 큰 자극을 못 주기 때문에 암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위대한 화가가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점을 하나 탁 찍고 그 사람은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 살아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그 점을 보면 저게 뭐냐 합니다. 바둑 9급하고 9단이 뜨면요. 바둑 9단이 저게 왜 두는지 9급은 이해를 못 합니다. 예. 그 바둑 9단은 누구냐? 모든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힌 사람이 바둑 9단입니다. 바둑 9급은 누구냐? 기본기를 아직 택도 없이 못 익힌 사람이죠. 예, 그래서 너무 그런 이상한 표현, 슬랭 표현들, 물론 모르는 거 어떨 땐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표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침묵이 금이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냥 욕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표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왕 배운 거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걸 계기로 이렇게 잘하면 또 연결해서 좋은 표현으로 가면 다리가 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문단. 자신이 과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여겨지는 주제 하나를 택해 그에 대해 과연 3 내지 5분간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물론 사진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간단하게 노트를 정리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보고 난 다음 여기에 얘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이때 거울을 보면서 서서 큰 소리로 얘기해본다. 그리고 동일 주제의 말을 적어도 5번 이상 반복해 시행해본다. 그러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할 때마다 다른 버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신의 말을 다듬어 가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할수록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3, 5분간 자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슬랭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3, 5분간 슬랭만 가지고 막 입을 놀릴 수가 없거든요. 예. 슬랭이 그렇게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나중에 어느 수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미리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 과연 저 사람과 내가 어떤 말을 주고받을 것인지 미리 치밀한 전략을 짜놓고 몇 번 말하는 연습을 한 다음 대면하고 대화에 돌입하면 준비된 대화자로서 효과도 그만큼 커서 좀 더 원활한 대화가 될 뿐더러 상대 외국인이 하는 말에 더 귀를 바짝 기울이고 그의 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자신의 영어를 그렇게 살찌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여기 이제 아까 이미 했는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come, go, do, get 이런 동사들이 있죠. 쉬운 동사들. 이런 동사들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말을 잘하게 되고 사실은 작문도 그런 기본 동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작문 실력도 뛰어납니다. 작문도 보면요. 이 실력이 고수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문장이 어떤 문장은 굉장히 어떤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균형이 안 잡혀요. 그 고수들은 전체 문장이 평온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균형이 잡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고요하게 그런 운전입니다. 갑자기 덜컹덜컹 쓰고 어떤 땐 빨리다 어떤 땐 느리게 가고 빨리 가야 될 땐 늦게 가고 늦게 가야 될 땐 빨리 가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고수들은 항상 평온하게 이렇게 갑니다.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익히면요. 어떤 충격적인 말은 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말은 못합니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말은 기본적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작문이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에 대한 말이라도 기본적인 말이 사실은 7, 80%를 차지합니다. 90%를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잘해야지 10% 되는 그 어려운 영어만 잘해서 90%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